잠깐 잘 쉬었어요.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제는 은행 계정 조정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은행 계정 조정표 관련된 것은 당좌 예금과 관련 있는 것이죠. 당좌 예금. 그래서 이제 프린트해놓은 내용 보도록 할게요. 프린터 보시면요. 회사의 장부상 당좌 예금 잔액과 은행의 실제 당좌 예금 통장 잔액과의 차이를 조정해서 회사의 현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의 잔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작성하게 된다. 이것이 은행 계정 조정표가 되겠죠. 그래서 은행 계정 조정표 같은 경우에는요, 통제 목적으로 작성하게 되는 거죠. 통제 목적이다. 통제 목적이라고 적어두세요. 메모하셨죠? 그럼 이제 조정상을 보도록 할게요. 조정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6가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죠. 첫 번째 기발행 미인출 수표, 그다음 두 번째 미기입 예금, 세 번째 부도 수표, 그다음 네 번째 추심 완료 어음,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당좌 차월 이자라든지 은행 수수료 지급, 그다음에 은행 측의 오류라든지 회사 측의 오류 발생했을 때도 조정해주게 된다. 이런 사항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묶으세요. 기입 발행 민주수표, 그 다음에 미기입 예금 두 개를 묶으시면 이것은 은행 측에서 조정이 되겠죠. 은행이라고 메모해 두세요. 은행 측. 그래서 미기입 예금, 기입 발행 민주수표는 은행 측에서 조정해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을 묶으세요. 부도수표, 그 다음에 추심 완료 어음, 그 다음에 당좌 차월 이자, 그 다음에 은행 수수료 지급. 이런 것은 회사 측에 조정이 되겠죠. 회사 측이라고 메모해 두세요. 그래서 채권 추심 입금이라든지 은행 수수료, 당좌 차월, 그 다음에 부도수표 이런 것들은 회사 측에서 조정해 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첫 번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입 발행 미인출 수표가 나오죠. 내용을 보시면요.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아직 수취인이 은행에서 찾아가지 않은 경우, 그래서 회사 측에서 이제 수표를 발행했죠. 수표를 발행했는데 수취인, 그러니까 은행에서 아직 찾아가지 않은 경우, 이거는 은행 측에서 이제 빠져야 되는데 아직 안 빠져나갔죠. 근데 이것은 은행 측에서 나중에 나갈 것이 되겠죠. 나갈 금액이 되니까 이거는 빼줘야 되겠죠. 은행 측에서 차감한다. 그래서 은행 측 차감이라고 메모해 두세요. 그래서 기발행 민주수표 같은 경우에는 은행 측이 되겠죠. 은행 측에서 차감해 주게 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은행 측 차감. 두 번째, 미기 예금이 나오죠. 미기 예금 같은 경우에는 입금을 하였으나 은행의 전산 장애로 입금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회사가 은행 입금을 했는데 아직 입금 처리가 안 된 경우가 되겠죠. 이러한 경우도 은행 측에서 조정해야 되겠죠. 은행 측인데 이거는 은행 측의 가산이 되겠죠. 은행 측의 가산. 메모해 두세요. 은행 측에 가산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은행 측에서 조정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은행 측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정리되셨죠? 세 번째, 부도수표가 나오죠.
부도 수표는요, 입금한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으나 회사가 아직 못 오고 있는 경우. 그래서 부도 수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측에서 조정해줘야 되겠죠. 회사 측에서 조정해준다. 그러니까 입금한 수표가 부도 처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부도 처리가 됐으니까 이거는 차감이 되겠죠. 회사 측에서 차감. 이거는 이제 회사 측이 되겠죠. 회사 측에서 차감해주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추심 완료 어음이 나오죠. 추심 완료 어음은요, 회사가 추심 의뢰했던 어음 대금이 입금되었으나 회사가 못 오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회사 이제 어음 대금이 입금이 됐죠. 입금이 됐지만 회사가 아직 못 오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회사 측의 가산이 되겠죠. 회사 측의 가산.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더해줘야 되겠죠. 채권 추심 입금이 되는 거죠. 이거는 회사 측의 가산. 그래서 회사 측에 가산된다라고 메모해 두세요. 정리되셨죠? 다섯 번째, 당좌 차월 이자 또는 은행 수수료 지급이 나오죠. 내용을 보시면요, 은행에서 당좌 차월에 대한 이자 그리고 수수료를 당좌 예금 계정에서 차감하였으나 회사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경우, 이거는 이제 회사 측에서 빼줘야 되겠죠. 빼줘야 되니까 회사 측에서 차감. 그래서 네 번째 내용 되겠죠. 네 번째 내용은 회사 측에서 차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 차감이라고 메모해 두시면 돼요. 회사 측 차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첫 번째, 기입 발행 미인추수표는 은행 측에서 차감. 정리되시죠? 두 번째, 미기입 예금. 미기입 예금은 은행 측의 가산이 있는 거죠. 더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도수표. 부도수표는 회사 측에서 조정하게 되겠죠. 회사 측의 차감. 그 다음에 네 번째, 추심 완료 어음. 이거는 회사 측의 가산, 더해주는 거죠. 더해준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당좌 차월 이자 또는 은행 수수료 차감.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 측에서 차감이 되겠죠. 정리되시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은행 또는 회사 측의 오류나 부정이 있었던 경우, 이거는 적절하게 수정해주게 된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조정해주게 되면 여기서 더해주거나 빼줘야 되겠죠. 이건 이제 적절하게 문제에다가 조정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은행 측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은행 측에서도 가산하거나 차감해주게 된다. 그래서 이제 회사 측 잔액과 은행 측 잔액이 다르게 되는 거죠. 회사 측은 185만 원인데 은행 측에서는 200만 원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은 결국 수정 후 잔액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이 돼야 되겠죠. 반드시 이렇게 회사 측 잔액과 그 다음에 은행 측 잔액은 이렇게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은행 계정 조정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때는 횡령이 된다든지 유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횡령한 경우라든지 유용한 경우가 생기게 되면 이 회사 측과 그 다음에 은행 측 잔액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이거는 일치해야 되겠죠.
정리되셨죠? 그럼 이제 예제가 있죠? 예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풀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칠판에 내용 지우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를 보시면 주식회사 신림은 2021년 12월 31일에 한국은행에 당좌예금 잔액이 200만 원, 그리고 회사 측의 당좌예금 잔액은 185만 원인 거죠.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은 회사 측 잔액은 185만 원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잔액은 200만 원, 이렇게 수정자 잔액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1번부터 4번까지가 이제 조정사항이 되겠죠. 조정사항.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회사가 12월 31일 입금하였으나 은행 잔액에 기입되지 않은 20만 원이 있다. 그러니까 은행 입금되었지만 은행 잔액이 아직 기입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입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은행 측에 가산해줘야 되겠죠. 은행 측에 가산. 그래서 20만 원은 은행 측에 가산이 되겠죠. 그래서 은행 측에 가산해주게 됩니다. 정리되셨죠? 두 번째, 회사가 12월 중 발행한 수표 중 32만 원이 아직 인출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수표가 발행되었으나 아직 인출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기발행 미인출 수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은행 측에서 차감해 주는 것이 되겠죠. 이 32만 원은 은행 측에서 차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정리되셨어요? 네, 세 번째, 은행 측 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 매출 채권이 직접 위치된 것이 62만 원.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직접 이체된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채권 추심 입금이 되겠죠. 채권 추심 입금 이거는 회사 측에서 조정해 줘야 되겠죠. 회사 측에 가산 되겠죠. 그러니까 62만 원은 회사 측에 가산이 되겠죠. 그래서 회사 측에 가산해 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보시면요. 당좌 차월 이자가 10만 원. 이것이 이제 회사 장부에 기입되지 않은 거죠. 10만 원은 회사 측에서 차감해줘야 되겠죠. 당좌 차월 이자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당좌 차월 이자 10만 원. 이거는 이제 회사 측에서 차감되는 거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도수표 발생액이 있죠. 부도수표 발생액이 40만 원. 이것이 회사 장부에 기입되지 않았다. 부도수표 같은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차감. 그래서 부도수표 40만 원은 회사 측에서 차감해 주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회사가 입금을 하면서 45만 원을 54만 원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원래 그러니까 45만 원 기록해줘야 되겠죠. 45만 원 기록해줘야 되는데 잘못 기재해서 54만 원을 기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차익이 얼마죠? 네, 9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잘못 기재한 경우가 되겠죠. 회사 측에서 잘못 기재했으니까 회사 측에서 조정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45만 원 기록해줘야 되는데 54만 원 기록했으니까 9만 원만큼 더 기록한 것이 되겠죠. 9만 원을 더 기록했으니까 그것만큼 차감해줘야 되겠죠. 차감해줘야 되니까 9만 원은 차감. 그래서 이것도 회사 측에 차감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주게 되면 회사 측의 잔액 얼마 나오게 되죠? 네, 188만 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 측 수정후 잔액은 188만 원. 그 다음에 은행 측 잔액도 188만 원. 그래서 수정후 잔액은 회사 측 잔액과 그다음에 은행 측 잔액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 계정 조정표는 이렇게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일치하지 않게 되면 이것은 유용했거나 아니면 횡령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금융 상품에 대해서 공부했죠. 금융 상품. 그래서 금융 자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금융 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다. 그 다음에 은행 계정 조정표가 있다. 은행 계정 조정표는 당좌 예금을 통제할 목적으로 작성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 측의 잔액과 그 다음에 은행 측 잔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일치하지 않으면 유용한 경우이거나 행용한 경우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잡혀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리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시험도 끝났고 이제 첫 주니까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열심히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